시장의 시선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다른 증시의 프로들 인사이트 알아보고 승률 높은 전략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프로 GC인포의 박수범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책 수혜주 찾기. 네,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대선이 끝난 듯이 베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핵심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가 과거에 또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했을 때의 정책들이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큰 맥락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제, 리쇼어링이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인세 인하 얘기가 다시 한번 좀 최근 들어서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법인세 인하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대중국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 최근에도 또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지금 관세를 일괄적으로 모든 나라들에게 10%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만 60%로 하겠다라면서 그야말로 이제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우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조업, 건설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CPI에서 미국의 CPI가 발표될 때마다 가장 크게 좀 물가가 좀 올라가는 품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구에 비해서 주택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원전이라든지 IT, 그리고 기계 은행주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게, 국방 원조를 좀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 너네들이. 그러면서 4조 원에서 5조 원을 얘기했었어요. 4조 원에서 5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65조가 됩니다. 65조가 되는데, 지금 미군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략적으로 1조가 넘는 방위비를 매년 주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금융투자회사에다가 맡겨놓고 돈을 불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줘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트럼프가 과거에도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방위비를, 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유럽 국가들에게도 너네들 방위비 더 줘.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도 이제 방위비, 우리가 지원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국이다, 적국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아메리카 그레이트를 향해서 좀 달려가는 분위기라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도생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보면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어서 비쌉니다. F-3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 1,000억이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오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왜냐하면 F-35라든가 F-16을 우리가 도입할 때 보면 무기 장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개발이 완료된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우리가 사가지고 왔지만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왜?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F-35를 운영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달아야 된다. 이런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비행기, 전투 비행기를 띄워서 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KF-21이라는 전투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KF-21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을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노이즈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방산 쪽이라든가 우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금융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벌커룰이라고 있는데, 이 벌커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개혁 법안인 이제 도드 프랭크 법안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벌커룰이라는 게 고객의 예금을 이용해서 이제 위험한 자산 투자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벌커룰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건 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예탁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매매가 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미국의 금융주들 보면 은행주들 최근 들어서 잘 상승하고 있어요. 예대 마진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지금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도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의 핵심 정책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제조업 리쇼어링, 이 부분은 중국을 배제하고 리쇼어링 하겠다. 이거는 바이든 정권과 같은 기조라고 볼 수 있지만 보조금에 있어서 또 딴지를 완벽하게 또 걸어줬습니다. 과연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가? 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여러 좀 우려감들을 낳고 있고요. 트럼프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하면서도 또 국익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딴 나라의 돈이 새나가지 않겠다, 이런 좀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관련한 업종으로 에너지, 석유, 원전, IT, 기계, 은행주 꼽아주셨고요. 국방 원조 축소 관련해서 방산, 우주, 또 금융규제 완화 관련해서 은행주 꼽아주셨습니다. 쭉 보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수혜주들 가운데 바이오는 좀 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국내 수혜주를 좀 가려보자면 어떤 게 있을지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도 원래 이제 과거에도 보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트럼프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좀 가져온 자료는 좀 약간 빠져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빼긴 했습니다만, 예. 바이오도, 제약 바이오 쪽도 트럼프가 상당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되었지만 2분기 실적 또한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주가가 좀 조정을 줄 때는 저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차트상 움직임들 보게 되면 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지금 이제 다우라나 나스닥,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을 주는 게 좀 다들 보면 이제 빅테크 쪽에서의 과도한 좀 매도 물량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멀티플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었고, 아무리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몇 달 사이에, 상반기 동안 몇 달 사이에 4배, 5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 정도로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상당히 앞당겨서 주가가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뭐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뭐 저는 그 부분에 비해서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현재 수혜주들을 많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뭐 트럼프가 뭐 언급을 하긴 했어요. 대만 쪽에 TSMC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칩스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왔지만 3분기, 4분기, 하반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내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바늘이 가다 보면 이제 실이 따라가는 관계가 이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관계인데, 전력 인프라 좀 조정받으면은 저는 오히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좀 매수를 좀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을 좀 보게 되면 더 많은 수주 물량이 좀 발생할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쪽으로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존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이 빅테크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 기지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로 보면 지금 이제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지금 현재 좀 최근에 뭐 이런 주가 조정 보여준다고 해서 내려간 건 아니다. 내려가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땡큐고 감사합니다. 왜? 또 좋은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가 좀 나왔었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 발언을 했었고 하루에 뭐 우리나라도 원화로 계산하면 이제 600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트럼프 캠프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과감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뭐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물론 뭐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SK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공장을 좀 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상당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기차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분명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보다는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뭐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이라든가 금융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만 하더라도 전 세계 석유화학업체 중에서는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9위 정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25위에서 24위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규모가 상당히 좀 큰 케미칼 업체들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뭐 수익률이 워낙 좀 저조했었고 중국 시장이 좀 그동안 좀 중국 시장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었고 했지만 최근에는 뭐 남미 쪽이라든가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좀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쉐보론이라든가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분명 우리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롯데케미칼, S오일 그리고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 가운데서 우선순위에서는 좀 가장 밀려나는 건 가상화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주셨던 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수혜주들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지금 현재 상에서는 저는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냥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추세 상승 전환이 되면 뭐 그때는 이제 그 트럼프 수혜주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권 주자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지지층, 바이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지층이 65%가 지금 대선 후보가 물러나야 된다, 바이든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바이든 입장에서도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과연 대선 후보 누가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지금 현재 부통령이죠.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간밤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트럼프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디스를 하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 그 해리스가 뭐 바이든이 만약 하나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된다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주의할 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